안녕하세요. 행정사법인 민행입사 대표 행정사 박준규입니다. 어, 오늘은 행정사 업계에서 최근에 기업행정이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기업행정이라는 용어 자체는 저희 민행24에서 그 전문 이제 업무 영역 중에 하나였는데 저희가 이제 기업행정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한 건 좀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행정이라는 용어가 어떤 뭐 단순히 어떤 뭐 기업 민허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기업 인증을 단순히 한다고 해서 기업행정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기업행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범위해요. 그래서 기업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되는 또는 뭐 성숙된 상태에서 뭐 도태될 수도 있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기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어, 그 이제 실제 기업이 성장부터 태어나서 성장부터 성숙할 때까지 이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행정행위가 보통 기업 행정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그 용어 정의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기업부설 연구소를 했다, 인증을 내줬다,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연구 전담부서를 설립을 해줬다. 뭐 이런 업무를 했다고 해서 기업행정은 아니에요. 그거는 기업행정을 하기 위해서 기업이 갖추어야 될 요건들만 기업행정이라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하는 이 유튜브는 실무 행정사한테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실제 기업 내 직원분들이나 또는 임원분들, 뭐 통칭해서 임직원분들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간이 굉장히 한정적이다 보니까 좀 기업 행정이 이런 개념이다. 이런 개론적인 의미로 오늘 유튜브를 어, 촬영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저희 행정사법인 민행24에서는 이제 기업 솔루션을 갖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 행정을 좀 정리를 한 내용이거든요. 먼저 좀 내용을 보실까요? 기업은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이 성장하고 그다음에 태어나서 여기는 도입기라 표현을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리고 이제 성숙하고 이런 단계를 거칩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뭐 여기에서 이제 성숙하는 그 시점에서 회사가 또 성장하면 참 좋은데 혹시 이제 여기서 이제 도태되게 되면은 이렇게 쇠퇴하는 시기가 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점프업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는데 통상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은 7년, 9년 단계라고 봐요. 그러니까 법인 설립을 했다. 그러면은 1차 성숙하는 것 단계적으로 성숙하거든요. 기업도 단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7년, 9년 텀을 전 봐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입기와 성장기와 성숙기가 세태계가 있다. 그러면은 도입기 때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성장기 때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성숙기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고, 세태기 때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문하고 업무를 진행해 주는 것이 기업 행정의 어떤 개론적인 개요예요. 그러면 도입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회사가 설립이 돼서 뭐 개인 사업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기업 행정이라고 할 때는 개인 사업자 아니에요. 법인 사업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법인 사업체가 최초에 설립이 됐을 때 도입기에는 니지 분석,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리 회사는 앞으로 어떻게 끌어갈 거야? 라는 니지 분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 아이디어를 제품화하고 여러 가지 정책 기획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이때 이제 뭐 R&D라든가 그러면 판로 개척이라든가 초기 이 회사를 끌고 갈 인력에 대해서 육성을 하는 부분들이 바로 도입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성장기인데요. 성장기 때는 어느 정도 이런 이 회사의 방향이 정해진 상태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겠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할 때 어떤 R&D를 하겠다라는 것이 정해지고 이제 지원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에 뭐 창업 성장 과제도 있고 디딤 돌고 있고 막 여러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장기에 되면은 실제 이 기술이 개발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품을 팔아야죠. 기술을 팔아야겠죠. 기술을 팔아야 되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이게
사업화 시키는 거. 그래서 기술 사업화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판로 확보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확대된 시장 영역이죠. 그게 이제 성장기인 거고, 이 성장기를 지나면 성숙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초기 때는 없던 제품이 나와서, 그러니까 내 법인에서 사업을 진행을 해서 사업화가 됐을 때 없던 매출이 발생하기 때문에 쭉 성장을 하지만, 일정 부분 시장에 적응하기 시작하면은 일정 부분 정체기는 오게 돼 있어요. 단계적 정체기가 오는데, 그 단계적 정체기에서 점프업을 할 때가 바로 성숙기라고 하는데, 그 시점을 성숙기라고 하는 거고요. 요 시점에 추가적으로 첫 단계처럼 마찬가지 정책기획부터 다시 한번 회사의 방향을 잡는 그런 기회가 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시점에는 초기 창업 때하고는 격이 다르겠죠? 그죠? 초기 창업 때는 작은 단위의 사업부터 진행하겠지만 성숙기에서는 이미 사업이 어느 정도 성장이 된 단계이기 때문에 성장된 상태에서 이제 그 기점, 예를 들어서 내가 매출이 10억이다. 뭐 단편적인 예지만 내가 어, 창업해서 매출 이렇게 해서 한 10억 정도 왔다. 그러면 이제 10억 단계에서 여기서 뭐 20억이든 30억이든 점프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는 정책 기획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R&D도 기획을 해줘야겠죠. 그렇게 진행을 할 때, 그러면 이제 회사별로 우리 회사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우리 법인체가 운영하는 기술 사업화 제품들이 있는데, 사실 이 기술 사업화 제품들이 실제 이 수요 고객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기술 사업화에서 이제 사업화되는 양산 단계에 돌입했을 때, 어쨌든 기업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익 조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가 구조를 계산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러면은 크게 세 가지로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경영에 대한 부분과 고객의 요구사항, 니즈 파악이라든가 그다음에는 이제 원가에 대한 부분이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해서 기업을 이제 분석을 하게 되고요. 뭐, 이 분석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출자사의, 제조 경쟁력 수준. 그러니까 뭐, 좀 출자사라고 해도 표현은 좀 거창한데, 결과론적으로 법인체에서 만약에 제조기업이다. 대부분 뭐, 소프트웨어든 뭐든 다 제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조 경쟁력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그 단계에서 우리가 그 공정 프로세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런 제품을 생산한다든지 했을 때 이 공정 프로세스에 더 진단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현장에서 내가 운영하다 보면은 100% 완벽하게 충족돼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 그릇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법인체의 그릇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릇을 100%라 가정했을 때 영업의 강점이 있는 건지 기술의 강점이 있는 건지 경영의 강점이 있는 건지는 분명히 결과가 나오면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영업에 강점이 있으면 분명히 개발이나 경영이 떨어질 거고, 개발이 강점이 있으면 나머지 두 개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현장 운영상에 대한 취약 개설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대해서 어떤 그 건강도를 그러니까 인체하고 똑같아요. 뭐 1년에 한 번씩 건강 진단하는 것처럼 회사에 대해서도 건강 진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그러니까 마케팅, 경영, 그 다음에 기술 개발, 이 세 가지 파트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어쨌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 이 일도, 물론 기계적으로 하는 일도 있지만 대부분 기계가 하기 전에, 기계적인 업무가 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우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원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해요. 거기에서 뭐 보통 뭐 맨파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맨파워가 이게 스타트업 수준인지 아니면은 그 중기업, 그러니까 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넘어가는데 뭐 소기업 수준인지 중기업 수준인지 대기업 수준인지 이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 예, 오늘 저희 회사 옆에서 대전에 행사가 있어서 좀 약간 시끄러운데 어쨌든 조직원에 대한 맨파워에 대해서 좀 분석이 필요하고요. 조직원에 대해서도 이제 진단이 이제 필요한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기업이 자꾸 성장하는데 우리 회사는 점점 스타트업에서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지고 있는데 항상 직원들은 그 수준이에요. 그러면 기업이 커질 수가 있을까요? 사람도 조직원도 하나의 큰 영향인데 그런 파악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원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구조. 당연히 회사가 규모가 커지니까 당연히
관리를 해야겠죠. 뭐 팀이든 부든 본부든.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각 사업별로 성장성과 이제 수익성을 검토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무조건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볼 수가 없어요. 성장성도 좋고 수익성도 있으면 정말 좋죠. 근데 그런 나이스한 모델은 없어요. 성장성을 요구하게 되면은 수익성이 좀 떨어지고, 수익성을 높이다 보면 성장성이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다만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은 여기에 보는 방향과 같이 총이익. 우리는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익이 중요한 거지. 이익과 매출 규모, 그러니까 성장률을 같이 맞춰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회사의 사업의 역량이 분석이 필요한데, 뭐 역량은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자의 역량, 임원의 역량, 조직원에 대한 역량, 그러니까 인적 역량이 있고, 또 이 회사가 법인체가 수익을 벌어서 여러 가지 투자한 사업들이 있다면, 뭐 부동산이 됐든, 뭐 주식이 됐든,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면 그런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투자한 사업, 그리고 실제 이 법인이 어, 원래 태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주력 산업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주력 산업 부분들의 부분, 그리고 앞으로 이 시드를 기반으로 해서 이 법인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도 전략적 사업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기반적인 사안을 통해서 이 기반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기반적인 요소들을 분석하는 것도 기업 행정의 일환입니다. 이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이제 그림을 그려지게 되는데, 그 성장 경로에 대한 이제 매트릭스가 있어요. 이제 이 자료들은, 한국 눈높이 컨설팅 자료에 굉장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기업 행정에 대해서 내용을 요약한 거는 이런 자료들이 굉장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갖다, 쓰는 건데, 어떤 뭐 제품을 개발하고, 뭐 다각화하고, 침투 성장을 하고 시장 개발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결국 우상향이 돼야겠죠. 우상향. 왜냐하면 신규 시장도 확보를 하고 신규 제품도 나와야 되고 전반적으로 우상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확장 영역 진출, 인접 산업 진출, 주력 산업 진출인데 결국 우상향이 돼야지 기업이 성장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에 마찬가지예요. 기존 시장에서 인접 시장에서 확장 시장으로 나가는 거니까 무조건 사업의 방향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지향을 해주는 거예요. 지양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지향점을 보고 기업을 운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부분이 이제 창업 기업부터 사실 이걸 이제 설계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은 기반을 깔아놓은 거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기반 산업, 인접 시장을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틀을 전면 개정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기업부터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창업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업의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죠? 창업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니즈부터 파악을 한다. 이 기업이 도대체 어느 소비층을 타겟으로 해서 사업을 할 건지. 그래서 초기에는 기업의 니즈를 파악을 해서 어떤 그 기업의 현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가 그 기업이 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요구사항을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이 사업을, 그러니까 니즈 파악을 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기업 자체로의 진단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진단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필요해요. 뭐 내부 자료도 있고, 아까 그랬죠. 인적 자료, 물적 자료, 여러 가지 회사의 방향,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 자료를 검토를 하게 되고요. 이런 진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창업 기업이 성장하는 전략적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컨설팅 제안이라고 했는데 저희 민행 같은 경우는 이게 행정자문 또는 기업행정, 행정기장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좀 주변이 시끄럽네요.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컨설팅 그 보고서, 즉 기업행정 또는 행정기장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프로세스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 의사결정 프로세스라고 하는데 좀 거창한 거고요.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이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외부 환경, 기회 요소, 분석 요소, 기업 내부의 강약점 분석을 하고 있는데, 좀 이런 얘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하자면, 저희가 이제 여러 그 컨설팅 회사하고도 같이 협업하기도 하고, 저희가 역으로 자문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많이 이 정보들을, 자료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마찬가지 같이 공유된 자료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긴 이거예요. 실행 체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러면 이 실행 체계를
실행 체계는 어떻게 나눠야 될 것인가 하는 건데 이 실행 체계는 크게 여기 보시면 R&D 전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지원 사업 전략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영업 전략이 있고 그다음에 인적 전략이 있고 마케팅 전략이 있고 재무 전략들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대표적으로 해서 기업 행정 업무를 자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R&D적 요소, 어쨌든 스타트업을 하게 돼서 뭐 대기업까지 가는 그 일련의 과정도 대기업도 마찬가지, 중견기업도 지금도 R&D 꾸준히 하거든요. 그러면 그 R&D를 어떤 단계로 어떤 프로세스대로 갈 것인지, R&D에도 종류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 R&D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R&D 전략을 짜야 되는 거고, 영업 전략은 뭐 말할 거 없죠. 기술 사업화를 했으니까 판매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영업 전략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거고요. 다만 이게 B2B냐, B2C냐, B2G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인적 전략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업기업의 프로세스에 맞는 인력 현황이 있을 것이고 소기업, 중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갈 때의 인적, 즉 맨파워가 중요합니다. 그 전략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국 조직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에 대한 관리보다도 사람에 대한 개별 사람에 대한 관리보다도 조직 운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사실 영업 전략과 마케팅 전략은 사실 같지만 냉정하게 보면 분명히 달라요. 왜냐하면 영업 전략은 실질적으로 그 기술과 제품을 하는 그 현장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은 마케팅 전략은 뭐냐면 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이 제품과 기술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 주력을 해줘야 되는지 판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사전의 절차가 마케팅 전략이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에 대한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제일 중요하죠. 재무 전략. 돈이 없는데 사업할 수 없잖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 전략은 그 회사의 역량, 그리고 그 회사가 당장 현재 돈은 없어도 내가 대여로 끌어올 수 있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서 예, 그 운영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재무 컨설팅인데 이건 되게 복잡해요. 그래서 뭐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냥 이런 형태로 가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책금융의 적합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정책금융을 실현할 수 있는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실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의 역량을 갖고 있는지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그게 경쟁력 확보아니고 그다음에 자금 조달에 대한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는 어떤 형식으로 태울 건지 뭐 개발비로 태울 건지 용역비로 태울 건지 시설비로 태울 건지 이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 비용을 받았어요. 물론 이제 R&D 비용은 갚는 비용이 아니지만 정책 자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는 대부분 대출 형태이기 때문에 기보든 신보든 받게 되면 갚아야 돼요. 그러면은 향후에 재무 관리를 어떻게 해서 어떤 식으로 상환을 하고 또 추가적인 사업화 자금을 확보할 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뭐 주식부터 정책자금 조달, 금융권 융자, 뭐 회사채 발행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대부분 스타트업들이 뭐 회사채까지 발행하고 할 건 없고 초기 때는 대부분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 위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신용보증기금은 대표자의 신용도로 가는 거지만 기술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특허를 기반으로 갖고 있을 때 그 특허를 그러니까 비용으로 전환했을 때에 대한 자금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저희가 공장을 짓게 되거나 아니면 연구시설을 짓게 되면은 또 그거에 대한 대출이 있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책 자금 조달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기업 성장 단계에서 이 그림은 분명히 보셔야 될 게 기업 성장 단계에서 분명히 자금 조달은 있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창업의 단계부터 기술 상품을 개발하거나 양산을 준비하거나 이제 성장하거나 IPO하는 단계가 이렇게 다섯 단계로 통상적으로 나뉘고 있는데 이 단계별로 예, 그 자금에 대한 조달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이 기업 행정의 자금 프로세스입니다. 여기에 보시는 거는 이제 정부 지원 컨설팅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놓은 건데요. 이거는 기업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저희가 정리한 건데 여기에 보면 크게 이제 금융, 그다음에 기술 개발, 인력, 판로, 아이디어, 그다음에 뭐 수출, 소공인 정책 자금, 뭐 컨설팅 동반 성장 사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업들을 적재적소에 활용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매칭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 제 유튜브를 듣는 행정사님들도 내가 기업 행정 전문가다, 뭐 기업 인허가 전문가다라고 표현을 할 때 어떤 일편적인 어떤 기업 인증 정도 해주고 아니면 사업 개선 정도 써줬다고 해서
이걸 기업행정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아까 그랬죠. 5가지 프로세스도 있고 금융 프로세스도 있고 정부 지원 사업에 대한 전략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내용을 꿰고 그 기업에 맞는 거를 단계적으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게 기업행정인 거예요. 그냥 뭐 어떤 어, 제가 얼마 전에 뭐 이렇게 뭐 인스타나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블로그를 좀 보면은 뭐 이래서 인증을 어, 기업부설 연구소를 해줬다. 뭐 기업 연구 뭐 전담부서를 해줬다. 벤처기업 인증했다. ISO 해줬다. 뭐 이런 거 해줬다고 해서 기업 행정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기업 행정의 가장 작은 단계들. 기업을 이끌기 위해서 기업이 기본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한 컨디션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육상 선수가 세계 대회 그 뭐죠? 올림픽을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어요. 웨이트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일정 플랜을 짜서 트레이닝을 했을 거라면 그 과정이 하나인 거지. 그걸 전체로 기업 행정이라 묶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고 또 기업한테 또 저희 행정사나 아니면 컨설팅 회사한테 자문을 받는 기업의 임직원분들도 이런 제가 말씀드린 물론 시간상 좀 짧지만 그림으로 봐도 대충은 이해 가실 거예요. 이런 프로세스들을 전문적으로 자문해 줄 수 있는 어, 인력한테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좋다. 그러면 뭐 제가 행정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런 좀 전문적인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받는 게 좋고요. 이런 이제 프로세스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자, 이제 기업 인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 인증을 했다고 해서 기업 행정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 인증에 대한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업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뭐 부설, 기업부설 연구소부터 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가장 기본적인 3대 테마입니다. 4대 테마입니다. 부설 연구소, 연구전담부서가 하나고 벤처기업, 그다음에 이노비즈, 메인비즈 요거는 4가지는 항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런 뒤에 뭐 우수그린 비즈, 녹색기술, 조달웃음, 신기술, 혁신 시제품, 뭐 신제품, 뭐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 월드클래스 300 강소기업 이런 것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인증도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를 설계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계를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프로세스를 태워주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다음에 기업 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뭐 기업부설 연구소부터 벤처기업까지 쭉 이런 프로세스가 있죠. 역으로도 넘어오는 것도 있지만 이런 프로세스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메인은 아니에요. 기업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기업 환경에 맞춰서 네, 인증 로드맵을 그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어떤 기업 인증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 찾아보면 나오기 때문에요. 굳이 이거는 뭐 이 유튜브를 봐서 내용 보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그냥 병력승리기업 이렇게 해서 그냥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예,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벤처기업 인증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업 행정이라는 프로세스를 태웠을 때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음, 이런 형태의 프로세스를 설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와 같이 기업을 우리한테 자문한 기업에 대해서 자문비를 그냥 받는 건 아니잖아요. 자문비를 받고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인력적인 부분, 판로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도 자문을 해줄 줄 알아야 전반적으로 해줄 줄 알아야 기업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 종지부는 기업 행정의 최종 종지부는 결국 그 기업이 성장하고 상장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투자받는 데까지의 자문이 되어야 실제 기업 행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안 한 상태에서 괜히 어설프게 기업 행정이라는 자문을 하면은 나중에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본인으로 인해서 그 기업이 금전적인 손해, 그리고 여러 가지 물적 피해를 볼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검증하시고, 이 내용들을 이해한 상태에서 자문을 받아야, 아무리 자문이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빼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까먹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역으로 서로 크로스 체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기업을 행정을 하려면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합니다. K맥 자료죠. 이 그림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이 그림에 나한테 들어온 자문된 기업, 그리고 우리 기업이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이 단계에선, 이 국면에서는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묻고 따지고 확인을 해야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타는 겁니다. 예, 다 이해하셨죠?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제가 오후에 또 일정이 있어서 일단은 짧게 짧게 하는데 좀 더 자세한 자문이나 질문들이 필요하시면은 제 홈페이지, 저희 민행이십사 홈페이지나 저 검색해 보시면 연락처들 나오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어, 제일 중요한 거 유튜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기업 행정에 대한 이거 기업 행정만으로 한 학기 이상 강의가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은 일단은 맛배기로 이 정도만 하고 기업 행정을 하려고 하시는 전국에 있는 행정사님들이나 컨설턴트 분들은 꼭 이런 부분들 이해하신 상태에서 자문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으로 기업 행정에 대해서 아주 짧은 개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